자, 이거 2번 하고요. 이거 전체 다 풀이는 안 할 거고, 제가 답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해설 없는 것도 있었죠. 그거랑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좀 해드릴게요. 알겠지?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제가 해설을 봤는데 너무 말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x에 대한 표현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이거 남동고 기출변형 문제예요. 뭐라 그랬냐면 fx는 일반적인 함수고요. gx의 값은요 1대1 대응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왔거든. 우리 이제 사실은 이거 모양 딱 보면 우함수, 기함수 이제 그런 뜻인 건 알지, 그치? 자,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던 건 보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우함수다, 기함수다라는 꼴의 모양을 알고 걔가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해줬던 거고, 지금 얘는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f1의 값과 같고, x의 값이 2다 그러면 f-2의 값은 마이너스 f2의 값과 같을 거고요. 1하고 2 넣었을 때도 동일하게 꼴이 나올 거니까, 자, f0의 값일 때는 부호가 상관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f0랑 같죠. 그렇다면 f0는 0이라는 값으로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치? 얘는 고정되어 있을 거고, 얘네는 내가 어차피 같은 값일 거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0으로 고정이니까 얘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중에 하나 아무 데나 가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건 자동으로 결정될 거니까 얘는 개수를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한 가지니까. 자, 그 다음 2가 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5가지 중에 하나로 가면 되는 거죠. 0으로 전부도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거기 부호만 반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개수라서 얘는 5의 제곱에 대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얘가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얘도 그 한 가지에 대한 걸로 결정이 날 거니까. 되죠? 자, 그 다음 잘 이해를 해봐봐. 자, 그 다음에 g의 값은요 뭐라 그랬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같던 것에 대해서 갈 수는 없죠. 자, 얘는 이렇게 보여줄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0, 1, 2야. 여기도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0, 1, 2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얘는 g함수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하게 되면 x가 2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쵸? 똑같은 꼴에 대한 표현인데 똑같은 꼴인데 얘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잖아. 그러니까 값은 똑같이 이제 뭐 얘가 결정나면 얘도 결정날 거야 라는 꼴이기는 해요. 그치? 근데 뭐가 문제냐? 아까는 그냥 함수였으니까 뭐 어디로 가든 선택되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었다면 1대1 대응을 선택했던 걸 다시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앞전에서 봤다시피 g0의 값은 뭐가 되어지는 거죠? 똑같이 마이너스 g0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0이라는 값으로 갔어. 그럼 얘 0을 간 거야.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선택을 할 때 있잖아. 0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야. 자, 4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 그럼 마이너스 1의 값은 자 마이너스 2가 만약에 1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2에 대한 건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을 선택할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하고 2 이런 식으로 두 가지밖에 안 남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됐죠? 엄밀히 따지면 4시 1의 값이고 2시 1이고 이렇게 계산되어질 거긴 하지만 왜? 나머지들은 얘나 얘 부호가 반대 있는 것들은 자동 결정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니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함수의 개수 5의 제곱의 값 25에다가 얘 4, 2, 8이죠? 이렇게 되면 몇 가지? 33가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얘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fx가 1차 식에 대한 표현인 게 나왔고요. 정수 k의 개수 구하는 거고 fx는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 함수고 그 다음에 증가거나 감소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시켜야 되고
y는 fx의 그래프하고 f 인버스 x의 그래프에 자 봐봐 f 함수하고 f 인버스 함수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인데 보통은 우리가 나의 함수하고 나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x까지 해가지고요 만나는 게 동일하게끔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어떤 곡선이 들어갔을 때 그것도 최대 개수가 교점은 2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3개가 나오지 도대체 그치? 제가 아까 그래서 질문한 친구들한테 그치 2개밖에 안 나오지. 근데 왜 3개가 나올까? 도대체 어떻게 3개가 나올까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하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그래프로 해봐. 그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해봐요. x, 0, y. 자, 이렇게 놓고요. 일단은 마이너스 8분의 1x 더하기 1이요. 자, y 절편에 대한 표현을 1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x가 0일 때 y 값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증분이 뭐 8개일 때 1개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뭐. 5 내려와야 되는구나. 자, 8에 1의 값.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표현은,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 8개니까 쭉 가야 되겠구나. 미안. 다시 그릴게. 이만큼 가 있을 거거든. 8개. 이렇게. 우리 그래프에 대한 꼴이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야. 자, 근데 나는 지금 뭐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이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대한 거, kx의 값 더하기 1에 대한 거.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거니까 기울기에 대한 게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음의 값을 가져야 되지? 기울기의 값이 똑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같아야 돼. 감소에 대한 꼴. 자, 그럼 여기는 또 플러스 1의 값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됐지? 자, 그러면 볼게.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으니 나는 y는 x라는 직선을 표현을 해줄 거죠. 짠. 직선 이렇게 오늘 바로바로 안 되네. 자, 얘가 y는 x야.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누구의 점? 교점의 개수구나. 그냥 점은 안 나왔구나. 자, 이렇게 된 상태야. 그럼 나 이제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그치? 역함수 그래프 그릴게. 같이 그려보자.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0,1이었으니까 여기 1,0의 값을 지나는 어떤 1,0이라는 점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이걸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 이걸로 보여줄게 레이저로. 자, 이렇게 꺾어졌으니 여기서는 요거에 대한 표현 그대로 와서 이렇게 꺾어줘야 돼. 요렇게 돼요. 반대쪽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 되지. 곡선이 아니고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꺾어지는 건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오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그대로 조금 꺾어진 상태긴 하니까 이렇게 오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발생되지 않아요? 여기 하나. 왜냐면 얘가 y는 fx고 그다음에 여기가 y는 f 인버스 x거든. 그리고 여기가 y는 x예요. 교점은 여기도 발생은 당연히 하지만 그냥 역함수들끼리 또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하죠. 하나, 둘, 여기까지 3개. 3개 발생했지, 그치?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역함수에 대한 꼴. fx가 나왔으니까 f 인버스에 대한 표현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x의 값이 0보다, 아니지. 0을 넣으면 1보다 큰 거니까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겠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하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8이라고 역함수 구해놓을 수가 있고 여기는 x가 1보다 작을 때겠지? 마찬가지 이꼴 y에서 x와 위치 바꿔서 그러면 k분의 기울기가 반대가 되죠. k분의 1x 마이너스 k분의 1이요. 기울기가 반대가 된다기보다 y는 x의 대칭이니까 k였으면 k분의 1로 바뀌게 되어지죠. 보통 이렇게 있잖아. kx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는 x하고 y 바뀌어야 되니까 y는 k분의 1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어떤 기울기를 얘기할 거야. 근데 직선에 대해서 역함수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 얘기할 거면 이 기울기가 m이면 여기 기울기는 n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고 필기해 놓을 거 있으면 빨리 필기해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해줘야지. 두 개가 만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자, 해보자. 자.
교점의 개수 3개인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으로 확인을 했으니까요. 자, 역함수 꼴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꼴에 있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8. 자, 얘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8보다 8에 대한 표현이니까 만약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kx 더하기 1 있잖아요. 자, kx의 값 더하기 1하고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여기서 말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8보다 어떤 상태가 돼야지 만나겠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큰 상태야 돼. 그치? 근데 x의 값이 1보다 큰 상태에서 y는 kx 더하기 1. 자, 이거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8. 자, 이거의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치? 여기도 지금 내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 작다를 표현을 했으니 1보다 큰 부분에 대한 거. 자, 얘죠? 1보다 작은 부분에 대한 거 있죠? 그래서 얘네 범위를 맞춰서 같다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범위만 잡으면 되지? 여기서 계산까지 해줄까? 여기서 범위를 나눴잖아. 여기는 밑에식, 여기는 위에식인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 k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8x 더하기 8. 자, 그 다음 정리하면 k 플러스 8x는 7.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죠. 되지? 자, 그 다음 또 식에 대한 범위에 대한 걸로 가야 되니까 x는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x는 k 더하기 8분의 9요. 이렇게 얘기 될 거고 이 값들은 전부 x는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다시 k 플러스 8에 대한 표현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k 플러스 8의 값은 누구보다 7보다 커야 되는 상황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던 거야. 되죠? 이하 계산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봐.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쉽게 다가가지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특히 역함수 같은 거 나왔을 때요.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유리함수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함수식을 못과 나머지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점근선 1과 2의 값을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양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1, 3, 4분면을 지날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자, x의 값을 0을 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야. 음수 지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됐죠? 자, 각각 P점에서요. 두 개의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하고 R이라고 할 거래요. 자, 어떻게 해요? x가 1보다 큰 부분에 대한 거니까 얘는 안 남아있고 여기 있는 게 P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내가 X축에다가 수선의 발 여기서 Y축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럼 나는 PQ의 길이하고 QR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RP에 대한 표현 자 이거의 제곱에 대한 값에 얼마? 2분의 1 됐죠? 각각에 대한 거. 그럼 나는 PQ 선분에 대한 길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P점에 대한 걸 나 모르니까 K의 값, K-1분의 4 더하기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PQ에 대한 최소값, QR에 대한 것은 요거죠. 이거 길이에 됐죠? 그다음 PR에 대한 것은 그냥 뭐에 대한 거야? K-Y 값인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남동구 기출변형 문제 17번 문제예요. 27번 문제는 해설이 없죠? 그래서 아마 전원 다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고 그치? 자, 이거 좀 받을게. 먼저 봐봐.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야. 그래프 위를 움직인대요. A도 움직이는 점, B도 움직이는 점이에요. 근데 걔네들에 대한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M도 움직이는 점이라는 게 포인트야. 왜냐면 우리가 찾아낼 게 있어요, 여기서. 자, B점과 A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연결을 했고 거기에 대한 중점이 얘잖아요. 자, 만약에 A가 고정됐고 B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기에 대한 중점도 여기 있겠죠? 1대1 대분. 자, 만약에 B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중점도 여기 있겠죠? 돼요? 자, 아이고, 너무 많네. 자, 중점 1과 중점 여기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 M 값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 모양이 나와. 내 그림에는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얘네가 중점에 대한 자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누구랑? 여기 있는 직선 있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자, 얘하고 평행하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꼴이야. 왜냐? 자, A점도 돌아다니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고 해봐. 여기에 대한 중점에 대한 표현은 같은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A점이 고정되고 B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 B점이 고정되고 A점이 움직인다 하더라도요, 표현에 대한 거는, 얘는 좀 아니다. 그치?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는 중점에 대한 표현은 동일하게 움직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성립되는 게, 내가 BM에 대한 길이 있죠? 선분 BM에 대한 길이. 자, 얘에 대한 것은 선분 AB에 대한 길이의 값을 반으로 나눈 것, 즉 EBM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지? 그러니까 나는 BM이라는 이 길이는 누구일 때 AB에 대한 길이의 몇 배? 2분의 1배를 한 거랑 동일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닮은 비율에 대한 거, 닮은 비에 대한 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찾을 건 찾아냈으니까, 자, B점 있죠? B점하고 MP에 대한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둘이 수직관계야.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그치? 없으니까 좌표놀이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근데 확실한 건 P점에 대한 좌표가 0,-8이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예쁘게 X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3 이꼴 0이요. 자, 요 모양으로 해갖고요. 0,-8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걸로 길이를 표현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말고 길이에 대한 비율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길이에 대한 비율? 여기가 0,8이니까 이 길이가 8이잖아요. 아니 8이란다. 여기가 835니까 얼마지? x의 값이 0일 때 3이니까 여기 3이네. 요만큼이 3이네.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이니까 길이는 3이거든. 3이니까 나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걸. 요만큼의 길이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돼요? 자, 이렇게 얘기되니 나는 얘는 이거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x니까 45도거든. 이거 45도거든. 그럼 여기도 90, 45, 45죠. 그럼 1대 루트 2에 대한 비율인 거야. 그럼 얘는 이 길이에 루트 2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2의 값분의 5요. 그래서 얘는 2분의 5 루트 2의 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 다음 길이를 그럼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점과 직선 사이 얘를 써도 되고, 근데 얘를 쓰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비율로, 도형이 나오면 일단 비율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그 다음 또 뭐 봐야 되니? 아까 M이라는 점에 대한 좌치선 제가 얘기했었죠. 자, 그거 왜 얘기했냐면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 유리함수 있죠? 아니, 무리함수 있죠? 이 무리함수에 뭐 하는 거? 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의 위치에 있을 때 위치하면서 뭐에 대한 거?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3에 평행하는 상태에 있을 때가 결국에는 이 M이라는 점에 대한 좌치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나는 이 A점도 움직이는 점이니까요. 막 움직여. 여기 위를. 자, 그럼 여기 있는데 와가지고 오잖아. 접한 부분. 접한 접점. 자, 거기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 직선이 어디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있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요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될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정해져 있는 값이고 이거에 대한 최소를 더하면 여기가 M이라는 점에 대한 표현이기도 된 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 자체가 M이라는 점의 좌치에 대한 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최소 지점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되죠. 자, 그럼 나 여기 있는 게 여기가 A라는 위치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가 90도, 여기 90도야. 나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 알잖아? 그럼 나는 이 Y축 있죠? Y축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행하게끔 딱 거줘. 되겠어? 여기부터 이렇게 평행하게 거줘. 그럼 여기가 A' 이렇게 얘기돼.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이 길이에 대한 것도 표현할 수가 있나 보는 거야. 자, 여기 위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길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가 지금 요거의 절대값에 대한 거야. 자, 그럼 여기 a에 대한 건 a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잖아요. x에다가 t를 갖다 집어넣었다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t 갖다 집어넣으면 요거 길이는 마이너스 루트 t거든. 그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거리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빼줘요. 마이너스 루트 t의 값을. 이렇게 됐죠. 그럼 이 길이가 나오죠. 되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거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마찬가지 여기에 루트 2로 나누면 이 길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자, 가볼게. 마이너스 t의 값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t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되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아이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은 넘어가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 t 이렇게 얘기돼. 양변 제곱을 하면요 t의 값이고요. 그냥 여기는 t 제곱에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3 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난 이 길이에 대한 표를 찾을 수 있고 그 루트 2로 나누면 이 길이가 나와. 그래서 난 얘랑 두 개를 더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든가 제가 지금 한 건 어떤 방식이냐면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곡선 위에 있는 점 x의 값을 t라고 잡아서 얘기를 한 방식인 거야. 좌표를 잡는 거지. 근데 그래프가 나오면 좌표를 이용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용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 이 B라는 점을 지난 직선하고 평행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고 평행하고 y좌표는 다르니까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꼴 y요. 이렇게 놓을게요.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얘하고 누구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얘하고 이 곡선에 대한 거 누구죠? 마이너스 루트 x. 자, 얘하고 어떻다? 같아지는 지점, 같다라고 놓은 상태에서 판별 D의 값이 접했으니까 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 근데 얘는 아무래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비율로서 길이를 정하는 1번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사실은 이런 우리가 흔히는 판별식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직선식을 갖다 이용을 하니까 계산이 조금 오래 걸려 복잡하게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좌표에 대한 표현으로 가고 비율에 대한 표현으로 간다면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8번 한번 보실게요. y는 x제곱의 값 더하기 2.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래프와 접하는 직선 L1하고 이 그래프하고 접하는 직선 L2가 있대요. 근데요. 얘를 딱 보면은 니네가 먼저 딱 느껴야 될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플러스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을 거고 제곱인데 루트를 지었으니까 제곱에서 루트로 바뀌었을 거야. 그치? x에다가 이렇게 위치 바뀌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둘은 무슨 관계구나를 대번에 알아야 되냐면 얘하고 이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알겠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직선 L1, L2가 누구를 지난다 그랬지? 3,3을 지나고 기울기가 모두 1보다 클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를 일단 하겠다는 거야. 자, 저는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표현 먼저 할게요. 자, 얘는 2,0의 값을 지날 거니까 2,0을 이렇게 지나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면 y는 x에 대한 거에 대칭인 것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0,2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각에 접하는 접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각각에 접하는 접선에 대한 표현을 L1, L2를 표현할 건데 여기에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고 1보다 큰 상태로 마찬가지 여기에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이들은 각각의 역함수에 뭐 한 거야? 접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 역시 어디에 대칭이 되어 있는 거야? y는 x에 대칭이 되어 있는 거야. y는 x에 대칭인 두 개의 직선은 얘가 y는 기울기의 값이 mx 플러스 n이다. 이런 꼴이면 얘는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x는 my가 되어질 거고 양변을 m으로 갖다 나누면 m분의 1x 이렇게 또 얘기가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합을 물어봤거든. 그럼 기울기에 대한 합을 갖다 갈 때는 여기 기울기의 값을 m이라고 하면 여기 기울기는 아까 역수꼴 됐었죠? n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나한테 묻는 건 m의 값 더하기 n분의 1의 값. 자, 이거의 합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표현에 뭘 해주시면 돼? 계산 과정에 그것만 넣어주시면 되겠지? 기울기 합을 구하고 이랬으니까. 저 직선에 대한 표현은 기울기를 이용을 하든 해서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은 나는 꼴에 대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고 얘네는 두 개 다 누구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뭐 꼭 여긴 아니어도 되지만 3,3을 지난다고 했어. 그럼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는 기울기 x에 자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기울기는 역수꼴이 돼야지 만난다는 건 알겠죠. y는 x에 대칭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뭘 구하라 그랬어? 기울기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 m의 값, 아이고. m의 값에 대한 표현은 자, 두 개 다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표현도 1보다 커져야 되겠지. 얘도. n분의 1의 값으로 갔어도 얘도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야. 두 개 다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디에 대한 거? 기울기에 대한 표현.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접한 접선에 대한 기울기 m의 값 하나를 먼저 구하긴 해야 되겠다. 그치? 2차 함수에 대한 표현이니까 x제곱의 값 더하기 2에 대한 표현은 기울기 m의 x-3의 플러스 3이요. 자, 그럼 mx-3m 플러스 3이니 넘어오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mx에 플러스 3m에다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근데 접했으니까 판매식 d를 쓸 거죠? b제곱의 값 마이너스 4ac의 값. 자,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걸로 가볼게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0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나는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실제로. 자, m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의 값 마이너스 4ac의 값.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죠? 하나의 m의 값이 구해지면 양수의 값이니까 1보다 큰 거 잡아주면 되죠? 그거에 무슨 값? 역수에 대한 꼴이 역함수에 대한 접선 기울기가 되고 접선은 기울기 값이 되고 그 기울기들의 합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제가 최대한 계산을 적게 걸리는 과정으로 간 거니까 꼭 반드시 얼마 안 남았잖아 시험. 그치? 꼭 반드시 계산을 해주셔야 돼. 여기 단원이 계산 단원인데 계산을 안 하고 가서 시간이 걸리거나 계산해서 버벅거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알겠죠? 이렇게 조금씩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익혀 나가야 돼요. 자, 연습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얘는 있잖아. 이렇게 됐어. x, y에 대한 표현이고 y는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식은 사실은 주된 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얘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하면 안 만나는 거잖아요. 자, 안에 있는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묶어주셔야 되죠.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되나 봐. 그치? 꼴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시험을 볼 때는 막 당황스러우니까 안 되는, 못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준비가 잘 되면 당황스러울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얘를 자, 앞에가 마이너스의 값이기 때문에요. 꼭지점 잡고 원래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얘를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값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지. 그치? 자, 근데 그 상태에 대한 거가 아니라 잘못 봤다. 잠깐만. 자, 얘에 대한 표현할 때 이거 앞에 있는 거 먼저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0 되는 거죠? 0 되는 x의 값 1의 값이죠? 그럼 1,0에 대한 표현에 원래 방향이 1로 가야 되는 건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꺾어질 거죠? 자, 근데 걔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또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x의 값이 1이고 y 값이 2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빨간 색깔 그래프인 거야. 그 다음 y는 mx 더하기 6인데 교집합 만나는 게 없대요. 그럼 얘는 늘 지나는 점에 대한 표현은 얘기가 돼 있지.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0부터 어디 0,6의 값.
자,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 이걸 반드시 지나면서 만약에 길게 양의 값이라고 하면 이걸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올 거니까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럼 나는 이 상태에서 여기 꼭지점 있죠? 이걸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돼야 돼. 그러면 안 만나겠지. 절대 안 만나겠지. 그치? 그러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 누구요? 0,6이죠. 요 놈이 누구를 지난다고 놓으시면 되죠? 1,2라는 점을 지나는 것보다 이상으로 올라오면 돼. 알겠지? 그럼 1,2에 대한 걸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m의 값 더하기 6이 2가 되어지는 걸로 기준해서 가면 m은 얼마다? 마이너스 4의 값. 최소 지점.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잠깐만. m의 값이 1이죠? m 더하기 6이 2가 돼야 돼. m 더하기 6이 2가 돼야 돼. 맞지 않니? m의 값은? 이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미안.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지? 19번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 되고요. 그 밑에 20번도 해설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해드려야 될 부분이겠지? 해줄게요. 자, 얘는 보시면 마이너스 2네? 아니지? 얘는 보시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니까 이제 그래프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자,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로 묶어. 마이너스 3으로. x 마이너스 2. 자, 지겹도록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너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익숙함 때문에 맞을 수 있게끔 많이 해놔야 돼. 내신은 자기의 노력이야, 자식의 정성이야, 그걸로 점수가 나오는 거지 못해서 안 나오고 잘해서 잘 나오고 그게 아니야. 알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0되는 x의 값 누구죠? 2의 값인데요. 그래프의 개형 먼저 그릴게요. 그래프의 개형을 나타내면 얘는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 2, x의 값. 자, 이렇게 2,0에서 이렇게 됐다가 뒤집어졌다가 y축 이만큼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야.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 x의 값과 y 값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2, y도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럼 나오죠. y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대한 표현. x의 값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거. 자, 이거 두 개 맞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3, 9. 루트 9니까 3.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쵸? 자, 그 다음. 1, 2, 3, 4분면의 진환이에요. 자, 볼까? 여기가 x의 값이 2가 되어진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존재하겠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자,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x에 0을 넣잖아요. 마이너스 2양 마이너스 3이니까 2, 3, 6이거든요. 루트 6. 근데 마이너스 루트 6 더하기 2 했을 때 제곱하면 루트 4니까 무슨 값이야? 음의 값을 가질 거지. y축이 있을 때 여기 음수를 지나. 그럼 여기가 1, 4분면, 4, 4분면 3, 4분면 지나고 2, 4분면은 안 지나죠? 1, 3, 4를 지나야 돼. 얘는 틀린 거야. 자, 얘는 마이너스 3x를 x축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 맞을까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식의 변형을 갔을 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죠.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꼴 되는 거 얘기했죠? 자, 요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지? 마이너스 값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주의하세요. 똑같은 모양의 얘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만 했잖아. 얘도 맞겠지. 옳은 설명이지.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에 대한 거? 4번밖에 없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복습 반드시 하시고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요. 당연히 다시 보고 계산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잘 들어. 이제 틀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틀리지 마. 자, 아름다운 별표를 새기고 진행을 해볼게요. 잘 봐요. 뭐라 그랬냐면요. 직사각형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고요. 자, 직사각형 ABCD에 변 AB 위에 있는 점, AB가 아닌 서로 다른 6개의 점이 있어요. 자, 이쪽에 6개의 점이 있고 이쪽은 5개의 점이 있네요. 그죠? C하고 D점을 제외한. 그러면 AB 위에 있는 점하고 CD 위에 있는 점을 양끝으로 하는 선분 3개를 그어서 라고 했어요. 선분 몇 개 그었어? 선분 3개를 그었어. 그치? 선분 3개를 그어서 그 선분들을 따라서 직사각형 ABCD를 자를 때 직사각형 ABCD가 5개 이상의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의 수는 이랬어.
세 개의 선분의 양 끝은 모두 다르다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일단 점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죠? 5개 있잖아요. 자, 각각에서 또 저기 할 수도 있어. 자, 여기에서 몇 개? 선분 3개를 할 건데 여기서 점 3개, 여기서 점 3개 컨택 당해야 되겠지? 그러면 6시 3의 값.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했으면 그냥 60 곱하기 50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직선은 여러모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됐어요. 6개 중에 3개, 5개 중에 3개. 그래서 막 지네끼리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직선이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치? 자, 근데 얘네는 고정된 점도 아니면 점들이 직선이 막 선택은 했지만 얘랑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서 만나는 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 3개를 뭐 해주면 돼? 자리 배열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전체 나올 수 있는 직선의 개수야. 그러니까 전체 다 뭐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 전체에서요 빼줄 거예요. 뭐를? 봐봐. 선분에 그어서 뭐 한다 그랬지? 5개 이상의 조각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됐지. 자,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걸 좀 한번 볼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크로스 되어지거나 크로스가 되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한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5개 이상의 조각은 크로스가 꼭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얘가 없고. 자, 어쨌든 내가 뭐가 있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점에 대한 표현이 필요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3개의 선분을 그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3개의 선분을 그었는데 점 3개를 선택한 게 이렇게 돼서 지들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연결한 거야. 4조각으로 쪼개지죠? 그치? 하나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랐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잖아. 그치? 돼요? 그럼 나는 그냥 선분의 개수. 그냥 뭐 이렇게 선택을 당했으면 이렇게 선택을 당했을 때 그냥 이렇게 긋는 선분이죠. 자, 얘네들에 대한 거. 자,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 3개에다가 여기는 5개 중에 3개요. 됐죠? 자, 요거까지만 하면 나는 이제 클리어입니다. 됐죠? 야, 여기에서 얘를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전체에 대한 표현을 한 거니까요. 됐죠? 확인해 주세요.